레몬의 부작용에 대해서 우선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레몬을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레몬을 건강식품이라고 인식되어 있고 건강에 좋다. 그래서 레몬을 굉장히 좋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뭔가 레몬 먹으면 건강해질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이제 아예 세뇌가 되어 있어요. 그러나 좋다고 생각했던 그 식품들이 오히려 어떤 경우에 어떤 사람들에게 해를 주는 경우들도 적지 않습니다. 물론 레몬은 우리가 잘 사용하게 되면 비타민 C와 구연산을 통해서 피로가 회복이 되고 간이 좋아지고 또 소화관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체질이 개선이 돼요. 레몬에 또 그 리미노이드라고 하는 이 성분은 항암 효과로도 뛰어나다라고 밝혀진 사례가 있어요. 레몬은 정말 좋은 과일이고 레몬은 어쩌면 과일 중에 가장 시기도 하지만 가장 좋은 과일이라고 볼 수도 있는 대표적인 과일일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항산화 물질이 많이 들어있다라는 그 원리에서 레몬을 좋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암의 생성을 막아주기도 하고 감기나 염증성 질환에 도움을 준다고 하는 이 레몬. 때로는 이 레몬의 구연산은 인체에 그 쌓인 결석들 있죠. 신장 결석이나 이런 결석들도 예방을 해주거나 그런 것을 잘 마시면 해결도 해주는 아주 놀라운 효과를 주기도 합니다. 실제적으로 결석이 있는 사람들이 레몬을 워터를 계속 마셨더니 그 결석이 사라지기도 하거든요. 그러나 그 이면에는 레몬이 오히려 해가 되는 경우도 있는 부분 오늘 말씀드릴 텐데, 위가 안 좋은 사람들, 그러니까 위에 염증이 많거나 직접적 그 염증에 레몬의 그 산이나 레몬의 그 물질이 접촉이 되면 위가 통증이 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상처가 났을 때 어떤 물질을 바르면 손이 시리고 어떤 물질을 바르면 안 아픈 것들이 있어요. 그냥 그대로 느낌이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처가 났을 때, 외상이 있을 때 막 소금 뿌리고 하지 마세요. 어떤 뭐 소금 좋다고 소금물에 손을 담가야 된다, 뭐 레몬물에 담가야 된다, 엄청 시립니다. 하지 마시고 올리브유 있죠. 하나면 충분해요. 올리브 손에 베어 있든 아니면 상처가 나든 그럼 올리브를 거즈에 찍든 해가지고 올리브를 발라주세요. 그럼 지혈이 돼요. 바르고 눌러주면 지혈이 아주 빠르게 되고 소독도 잘 됩니다. 올리브유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상비약으로 갖고 계셨다가 손이 다치거나 상처가 나거나 뭐 그럴 때 발라주시면 아주 좋은데요. 레몬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그 내부 위장에 염증이 있게 되면 그 염증이 굉장히 시립니다. 그리고 속이 쓰리고 위통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위가 좋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또 위염이 있거나 위가 손상된 분들 있죠. 위에 점막들이 손상된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는 최악일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장이 안 좋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장에 염증이 많을 때는 레몬의 양을 희석해서 원액을 굉장히 묽게 만들어서 마셔야 되고요. 아니면 꿀에 희석을 해서 드시거나 하면 그나마 괜찮은데 레몬을 강하게 드시게 되면 장에도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경험한 바로는 이렇게 섭취했을 때 위통과 복통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경험했고요. 심지어 장 청소를 할 때도 있죠. 장 청소를 할 때도 레몬을 갈아서 하는 경우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레몬을 갈아서 한 경우에 장에 염증이 있거나 장이 약하면 복통이 심하게 일어날 수 있어요. 그때는 차콜이나 아니면 프로폴리스 이런 것으로 장 청소를 하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레몬을 계속해서 우리가 장기간 레몬을 갈아서 마시면 체질이 개선되고 피가 깨끗해지고 좋아요. 그러나 레몬을 계속해서 먹으면 살이 잘 빠집니다. 그래서 채식을 하면서 레몬을 아침마다 매일 먹으면 체중이 굉장히 빠르게 빠져요. 근데 이제 비대하신 분들이나 한 분들은 레몬을 쭉 드시면 다이어트에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레몬은 누구나 똑같이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마른 체형의 사람들에게 레몬은 좀 뛰었다가 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한 일주일 정도, 5일 정도.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며칠 드시고 뛰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통 천연 이 식물들 그리고 자연 식물들을 충분히 섭취하는 분들은 레몬을 구태여 내가 강박관념으로 하루에 하나씩 먹어야 된다 이런 거 없어도 됩니다. 그냥
뭐 일주일에 하나를 드시든 뭐 2개를 드시든 뭐 그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드시는 거 괜찮지만 뭐 원푸드 형식으로 그것을 매일 뭐 하나에서 2개 이렇게 먹는 것은 주의 사항이고요. 우리가 보통 고기를 많이 먹는 사람들이나 일반 채식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레몬 하루에 하나 뭐 이런 것은 뭐 그래도 도움이 되거나 좋을 수 있어요. 하지만 채식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레몬을 매일 먹을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일 먹어야 되는 사람, 매일 먹지 않아도 되는 사람, 매일 먹으면 안 되는 사람 이렇게 좀 나누셔서 내 몸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드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레몬을 장기적으로 먹으면 그러니까 레몬의 그 성분들, 레몬의 항산화 성분들이나 레몬의 칼륨이 있어요. 칼륨 많아요. 그래서 나트륨의 균형을 잡아주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먹으면 설사를 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많은 영양소를 빼낼 수도 있습니다. 밝혀진 건 아니지만 경험적으로 어떤 과학지에 나타난 부분들은 아니지만 경험적으로 보면 레몬을 오래 먹으면 대부분 빠지세요. 그리고 설사도 많이 하세요. 그리고 변이 묽어지거나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원인이 없어요. 뭐 설사를 하거나 변이 묽었는데 그 원인을 못 찾았을 때 간혹 레몬을 드시고 있는 경우도 그런 경우들이 아주 많았던 부분들 찾을 수 있고요. 그런 경우는 레몬을 아예 끊어주시는 게 훨씬 낫다. 절대 마시면 안 돼요. 그럼 몸의 균형이 깨져버립니다. 그때는 이제 차라리 나트륨 섭취가 좀 있어야 되겠죠. 칼륨 섭취를 좀 제한하고요. 레몬의 부작용을 줄이려면요, 충분히 물에 희석해서 먹는다. 뭐 처음 드시는 경우 아침 공복보다는 점심 공복이나 그럴 때 드시는 게 처음에는 훨씬 나을 수 있고요. 또 레몬을 드실 때 처음에는 꿀에 타서 드시든 아니면 레몬 워터를 만들어 드세요. 저녁에 레몬을 잘게 썰어서 물에 1리터나 레몬 1개를 담궈놨다 다음날 마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시간이 길어지면 쓴맛이 강하게 나요. 네, 드셔보면 알겠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되면 그 레몬의 특유의 쓴맛이 나서 먹기가 좀 힘듭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